자, 갑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수다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또 모처럼 한번 세 사람이 모였는데요.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예. 제 오른쪽에는 김진양 이사장님 나오셨고, 제 왼쪽에는 유경환 이사장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찍었어요. 그죠? 와, 진짜 멋진 걸 찍었는데, 우리 김 감독이 이 영상을 날렸어. 근데 사운드는 살았어. 그래서 이 사운드를 팟빵에 공개를 했는데. 제 지인은 많이 너무 봤어요? 좋더라고. 오히려 진짜. 그치. 안 보이니까 좋다 이거지. 소리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더 귀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면상이 안 보이니까 훨씬 낫더라 이 얘기인데, 오늘은 면상을 깔고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쭉 봤더니만, 어쨌든 지난주 전 세계를 뒤흔든 최고의 빅뉴스는 아마도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아니겠나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왜, 누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해,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이게 뉴스를 보면은 이건 트럼프의 자작극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우에는 뭐 바이든이나 이쪽이 또 뭐 작품 하나 만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런지 단순한 문제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으로 본 오늘의 USA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먼저 우리 유 이사장님이 한번 장황하게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이제 장황하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이제 팩트와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자작극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뭐 총알을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는. 그렇죠. 어쨌든 귀가 맞았는데. 영화에 보면 나오죠. 총알 날라오면 싹 피하는. 어쨌든 그 세계를 참 충격에 빠뜨린 건데, 이게 그 미국 내 문제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슬로바키아 총리도 암살 시도가 당했죠. 있었고, 시도가 있었죠. 이제 회복됐지만 그다음에 또 그 아베는 정말 암살돼 버렸고. 그렇죠. 일단 국내 같으면 이재명 대표 시도도 있었고 뭐 등등등 해서, 어쨌든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딥스테이트, 소위 딥스테이트. 이런 좀 무거운 시스템이 군산복합체나 네오콘을 포함해서 그 이제 상위의 시스템들이 트럼프 체제를 이렇게 깨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뭐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다 배제하고, 실제로 이제 이 벌어진 상황의 배후에는 흔히 이야기한 딥스테이트,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정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데, 이들이 트럼프의 등장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이번에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왜 원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트럼프 일기, 공화당인데 그래도 트럼프가. 트럼프 일기의 최고 정책 중에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이 일단 전 세계 미군 철수. 나토 해체. 나토 지금 나토가 12개 나라에 시작해서 지금 한 75년 만에 지금 32개 나라로 있는데, 어쨌든 뭐 본인들은 그 방어 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미국 일국 패권 이후에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제 침략을 많이 해왔죠. 대표적인 게 이라크, 시리아, 뭐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등등. 그래서 이런 체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쭉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그런 체제에서 탈피해서 전 세계에서 철수를 하고 개입주의 정책을 좀 후퇴시켜서 미국 내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이런 그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한 100여 년 이상, 링컨도 암살됐지만 하여튼 케네디 이후에 쭉 그런 흐름들을 트럼프가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 딥스테이트 쪽이 반격을 한 게 아닌가, 실패했지만. 그러면은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이 딥스테이트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본다라면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라는 이 구분은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미가 없죠. 미국이 뭐 양당 체제 예. 자체가 예. 약간 뭐 허구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도 이제 뭐 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역대 미국 현대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예. 대부분 전쟁을 새로 시작하고 그렇죠. 예. 확대했다. 예.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일기에서 연임을 못했지만 그 현대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것만 해도 어쨌든 그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조금 다행인 거죠, 그나마. 트럼프가 조금은 다행이다. 예, 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받아서 그냥 예. 쭉. 워낙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잖아요. 네. 저는 뉴스 속보를 들으면서 참 역시 막 가는구나. 이 나라 진짜 막 가는구나. 근데 예견했었던 일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곳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저러다가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무능하면 그래요? 그런 거였어요. 이번 사건 보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의 유명한 고별 연설. 예, 61년도죠. So is the very structure of our society. In the councils of government,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실제로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 군수산업과 그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더라. 무기를 팔기 위해서 군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쟁을 기획하는 그렇죠. 어처구니 없음을 거기서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완벽히 미국의 산업 구조가 군수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기획해진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가장 역사적인 비극, 존 케네디가 들레스에서 총 맞았을 때 머리 관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 사실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미소 대탕트를 존 케네디가 대탕트를 주장하려고 했던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군산복합체는 작살을 났다. 이 설이 가장 유력했었어요.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본다라면 트럼프는 말씀처럼 전 세계 모든 미군들을 다 불러들여 나토 해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미국의 주류 정치 메커니즘에서는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다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애라 말이야. 제가 언제 저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냐면은 4.27 판문점처럼 그리고 평양선언 사이에 최초로 조미 정상회담을 6.12 싱가포르 회담할 때 그때 야 군산복합체가 쟤를 놔둘까? 놔둘까? 트럼프 굉장히 소위 말해서 쫄릴 낀데 이런 전망을 그 당시 많이 했었더랬어요. 근데 한번 대통령하고 바이든을 넘어갔고 다시 지금 재선이 유력하단 말입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말씀처럼 딥스테이트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암울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나토의 동진, 우크라이나에서 동진하다가 작살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제는 태평양까지 동진하고 그다음에 나토를 세계화하겠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해서 나토를 한 40개국 가까이 끌어들여서 이제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까지 끌어들여서 나토의 세계화. 지금까지 이런 흐름들에서 지금 한국은 지금 또 IP4라고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또 세계 4개 나라가 나토에 같이 끌려 들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흐름들을 조금 이렇게 저지하고 좀 약간 평화롭고 안정된 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흐름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은 3개월 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 러시아나 중국은 환영을 할까요? 이번에 그 암살 시도 나고 이제 러시아에서 나온 성명을 보면 재밌죠. 재밌죠. 아주 재밌죠.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 차원의 그 꾸민 사건은 아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 뒤에 미국을 움직이는 훨씬 실질적인? 큰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묘하게 그 트럼프가 암살 요번에 사건 며칠 전에 당선되면
케네디 암살의 그 진실을 밝히는 그 얘기 기밀서를 공개하겠다. 한판 딥스테이트하고 한번 뭘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9.11 테러 사건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 아마 뭔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트럼프도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카드들을 이제 압박용으로 슬쩍슬쩍 흘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한간에 큰 싸움이 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싸움이잖아요. 김 박사님도 아까 뭐 예고를 하셨다 그랬는데 미국 언론인 터크 칼슨도 1년 전에 벌써 암살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었고 하여튼 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뭐 이 사건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전부 줄 서고 있죠. 그런데 당선 가능성 70%?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직의 대통령, 미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현직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죽여버려요. 그렇지. 그렇잖아. 이분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트럼프에 대해서. 온전히 대선될까요? 3개월 후에?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석 달 반 남았는데. 석 달 반 남았는데. 또 어떤 이번에는 뭐 엽기적인 뒤를 살짝 맞았지만. 그래서 야 진짜 무도한 정치의 시대다 이거. 그냥 연설하고 있었어. 그냥 그대로 갔어요. 화면을 보느라고 돌리는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이제. 그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한 이야기예요, 진짜. 더 재밌는 건 이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미국 내에서 식료품점에 이제 실탄 자판기가 등장했어요. 실탄 자판기. 이게 미국이 한 20년 동안 총기 사건 사탕 자판기는 들어봤어도 한 100만 명이 죽었는데 20년 동안 식료품점에 실탄 자판기가. 실탄 자판기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 몇 개 주에서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이건 동물의 사회예요, 동물의 사회. 이성적인 인간의 사회가 아니고 동물의 사회. 그만큼 총기 제조업체들의 로비 힘이 세고 이게 합리적이거나 뭐 민주적이다,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난 바이든 4년 동안에 드러난 모습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총알바지로 그렇죠. 뭐 그런 형태로 전락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윤석열이 앞장서서 막 설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만약 트럼프가 됐을 때 한국이 처한 이 현실은 과연 바이든 시대에 비해서 나아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주한미군 철수가 과연 뭐 트럼프 4년 동안에 바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전 오히려 그거보다는 주둔비의 대폭 증가? 이렇게 설명할 수 뭐 있어요. 5배, 10배 막 이렇게 내라라고 하는. 협상의 탭을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 질문은 아주 재밌잖아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가. 내가 트럼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트럼프가 딱 됐어요. 내가 트럼프면 대한민국 거의 뭐 갖고 놀 겁니다. 족칠 거예요. 왜? 바이든 정부 때 이미 모든 게 다 완성돼 있잖아. 그렇지. 다 돼 있잖아. 그럼 야야야 내 나라 10배 20배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지 않겠어?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과의 방위비 협상부터 해서 모든 문제 주한미군 문제 쫙 깔아가지고 일대 치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출발은 그 기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럼 너네가 대라. 캠프 브레이스 평택은 철수한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낼 카드이지 아마 그 사이에 우리한테 현찰 청구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한 10배는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의 오키나와 주일 미군 운영비까지 지금 우리가 대고 있는 마당에 이미 그렇잖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일단 그 산을 넘어야 될 것이다. 미군 철수 문제는 우리 측면에서는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 그 패권이 약해지고 달러도 못 찍어내고 이제 군사적으로 약해지면서 그 전 세계에서 물러나는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쫓겨나는 저 아프리카처럼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국에 대한 그 반대 이렇게 진영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뭐 반제 진영이든 뭐 자주 세력이든 다극화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그 힘들이 미국을 이렇게 쫓아내는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 힘과 관계없이 우리도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맞물리면서 미군이 물러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게
그 일본이 이제 뭐 이렇게 태평양에 불침항모 그렇죠. 있고 독일, 이스라엘이 있고 한국이 그 최전선에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지막까지 버틸 공산이 큰. 그래서 그렇죠. 거꾸로 주둔하면서 이렇게 방위비만 바가지를 왕창 씌울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분담금뿐 아니라 그거에 몇 배를 더 튀겨가지고 다른 것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이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 그게 저희들한테 재앙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확고하게 이걸 안 세워두면은 근데 여기서 참 복잡한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은 이제 나토에 대한 어떤 나토의 태조 그리고 전 세계 그 미군 기지의 어떤 철수 그쵸? 이런 부분이 세계에서 좀 평화나 이런 어떤 자주를 이렇게 원하는 이런 세력들한테는 이제 희소식이 될 텐데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트럼프가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올 때 이걸 과연 이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 우리의 판단,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진짜 필요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바이든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수로 트럼프가 상수화되는 거 기승사실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트럼피즘 자체는 이미 상수다. 다각화도 상수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살 방향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한미동맹 재조정이에요. 그렇죠. 한미동맹을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적인 한미동맹의 문제를 평등한 관계로 재조정하는 문제. 그렇죠.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 문제의식을 국회라든가 정치권이 이 문제의식을 지극히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70년 넘은 이 한미동맹 관계라는 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구나. 이 시기에 서로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재조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이 관건이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나라고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가지고 그럼 이번 기회에 70년 불평등 예속적 한미동맹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보자. 80년. 벌써 80년이에요? 내년이 80년이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미군정이 들어온 지. 제가 민망하네. 다른 뭐 학술대회라든가 심포지엄에서 항상 발표하는 게 있어요. 누구도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경기하잖아. 어떻게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관념 자체가 없더란 말이야. 너무 쉬워요. 너무 심플해. 한미동맹 재조정의 문제는 딱 두 가지거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핵심 불평등 관건의 문제를 재조정할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전시작전권, 작전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단순합니다. 저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것은 수정 조항 자체가 없어요. 조항 자체가. 근데 폐지 조항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공식 만료를 통보하면 1년 후에 자동 만료야. 1년이죠? 1년. 네. 그 안에는 수정 조항 자체가, 어떻게 수정한다는 자체가 없어. 통보만 하면 돼. 미 필리핀, 미일 상호 방위조약에는 수정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왜 없는가? 감히 우리가 요구할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국방부의 과장급의 애 하나가 미 펜타곤의 과장급한테 레터 하나 써가지고 이거 1년 후에 만료된다라고 통보하면 돼.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새롭게 발효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1년 동안 협상 한번 해볼래? 라고 던지면 돼. 그러면서 미일 상호 방위조약이나 미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 갖다 놓고 이 수준 한번 해볼까? 라고 던져 놓으면은 누가 몸이 달 것 같아요? 미국이 몸이 달죠. 자연스럽게 그 안에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작권의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주둔군 소파의 문제라든가 방위비 문제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일부의 원클릭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엔사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국방부에 있는 국장급, 차관보급 내지는 3성, 4성 장군한테 물어보면요. 어떤 답변을 하는 줄 아세요? 평생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대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불경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각화에 엄청난 파고가 휩쓸려가는 미국의 태조가 명확한 과정 속에서
1953년에 맺었던 80년 된 이거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다. 재조정하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국회를 보냈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어 좀 걱정하지 말자고 좀. 그러다가 트럼프 꼴 안 나. 트럼프 걸 아무 일 없다고 좀. 과연 정치인이 그런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그런 결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좌절된 김지장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싶어요. 슬픈 이야기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나는 이게 나라와 나라가 평화롭게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평등하게 동맹을 맺는 게 왜 나빠요? 한미 동맹도 불평등 예속적인 동맹이니까 나쁜 거지. 우리 불평등을 싫어하는 것이지. 평등만 한다면 난 미국이랑 정말 동맹 관계로 잘했으면 좋겠어. 5천만 국민은 존엄 있는 국민이잖아. 한로 동맹도 좀 맺고, 조로 동맹만 맺지 말고 제가 한로 동맹도 좀 맺고, 남북 관계를 중심적으로 조미 동맹도 맺고, 동북아 육자가 평화 협력체 그렇지. 다투 말고 동북아 협력 구상을 좀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걸 우리가 깃발을 들면 다른 나라들이 노 안 할걸? 근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지금 막 다른 얘기하는 거면서 지금 제일 빠른 건 통일이죠. 통일. 그건 뭐 북이 지금 안다키산데 한민족이 아니란데 지금 우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부터 지금 동족 의식이 거세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세됐어요? 나는 아직 동족 의식이 있어. 우리야 거세됐는데 아직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북측하고 이제 좀 만날 수 좀 있는 꺼내지, 여지들이 그치. 생기지 않겠는가? 그 뭐 전에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것들하고 상종 안 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선배님 말씀도 참 지당한 이야기인데 제일 빠른 방법이 있는데 조금만 우회해 가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좀 탄탄히 하고 그게 안 좋겠나 이건 싶습니다. 당연하죠. 네. 자, 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두 분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트럼프가 됐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렇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냥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정상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진지한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트럼프를 우리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깔끔한 마무리. 마무리 깔끔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여름 휴가를 무의도로 가서 야외에서 석양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방송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